이거 3번부터 볼게요. 3번이 아이디어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음 주에도 내가 똑같은 문제 하나를 더 넣을 거거든. 근데 그때는 안 풀고 여러분이 풀면 될 겁니다, 아마. 넓이의 덧셈이나 뭐를 보면, 넓이의 덧셈이나 뺄셈을 보면 반드시 공통되는 부분이 어떤 특정되는 넓이를 잡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P가 어디서 만났냐면 반지름이 2 루트 2인데 좌표가 P점의 좌표가 딱 2거든. 그러니까 2 루트 2니까 얘가 딱 뭐가 되고 Y는 X가 되고, 그럼 내가 요 초승달 현을 내가 별이라고 해볼게. 그럼 현을 별이라고 하면 S는 얼마예요? 그러면 한글로 적을게요. 1의 몇 분의 1에? 4분의 1에 4분의 1에 더하기 얼마? 별이고요. T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T는 이게 S고 T는 1 곱하기 몇 분의 1에 4분의 1에서 빼기 별입니다. 그러면 이제 S에서 뭐를 빼면, S에서 T를 빼면 몇 별이고? 2별이고, 그쵸? 그러면 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겠지? 누구를 적분한 거? ax 제곱에 x 더하기 4를 적분해서 뭐를 빼면 된다? 아니, 얘를 빼면 되죠. 어디에서? 삼각형에서. 2 루트 2, 넓이 2 곱하기 2니 4, 2 빼기, 요거 했네. 여기에 몇 배? 2배. 이게 별이겠죠? 그러면 스몰 a 값은 스몰 a 값은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저 좌표로 2,2를 대입해서 스몰 a 값을 잡아야지. 아이디어는 뭐다? 넓이의 덧셈이나 뺄셈을 구할 때 별을 설정하세요, 별. 그 별은 어떤 공통의 넓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넓이를 구하기 쉽게 만들어지는 요소일 수도 있고 별을 잡으면 됩니다. 네. 그거 한 다음에는 6번 가볼게. 6번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안 푸는 거는 어떻게? 알아서 꼭 풀어야 돼요. 6번. 절대값이 나오면 뭐부터 해석하라고 했죠? 절대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 그런 다음에 그걸 한국어로 고쳐. 수열은. 그걸 한국어로 고쳐.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줄을 뭐라고 고쳤냐면 ED라고, 그쵸? AN이 0보다 크면 그냥 공차의 2배를 계속 적어. AN이 0보다 크면 AN 더하기 2니 AN 더하기 2가 뭐고 AN이 뭐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떤 항이 0보다 크잖아. 어떤 항이 0보다 크면 뭐를 적냐면 공차의 2배를 적어.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항이 0보다 작으면 가운데 있는 항을 2배를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 제일 1, 3, 5, 7, 9, 11, 13. 내가 수열을 그냥 편의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N이, 그쵸? AN이 0보다 커. 그러면 공차의 2배를 적어. AN이 0보다 커. 공차의 2배를 적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수열, 초항이 1이고 어떤 거? 공차가 2인 수열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봤더니 계속 뭐만 적혀? 공차의 2배만 적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집합의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네. 근데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집합의 원소를 모았더니 멤버가 몇 명 나와야 되냐면 3명 나와야 돼. 근데 그 3명이 뭐도 있고 음수도 존재하고 양수가 2개 나와야 합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수열은 어떻게 한다? 등차 수열과 당연히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일 거야? 양수에서만 출발하는 수열은 아니겠죠? 그쵸? 그러면 공차의 2배만 적히니까 그러면 음수도 한 번만 적어볼게. 마이너스 1 오로지 음수만 있는 수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1 때는 뭐? 0보다 작지?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얘 1항과 3항의 중간 마이너스 6을 적어. 0보다 작지? 얘하고 얘의 중간 마이너스 10을 적어. 그러면 0보다 작지? 0보다 작죠?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중간에 그쵸? 합을 적어. 쉽게 말하면 0보다 작잖아. 그럼 얘하고 얘의 합을 적고 0보다 작잖아. 얘하고 얘의 뭐를 적고 합을 적고 맞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열이 뭐만 있을 때는 수열이 양수만 있을 때는 하나만 원소가 하나만 생기고 수열이 음수일 때는 무한이 생기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 수열은 양수에서 음수로 가야 돼, 음수에서 양수로 가야 돼. 음수에서 양수로 가야죠. 왜냐면 양수에서 음수로 간다고 생각해봐. 양수에서 음수로 가면은 쭉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계속 음수가 나올 건데 음수가 나오는 순간 수열의 멤버 집합의 원소는 무한대로 늘어나. 그치?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돌파라고 하거든. 돌파. 그럼 문제를 내는 사람은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은 딱 하나야. 어떤 수열이 양수에서 음수가 되든 음수에서 양수가 되면 힌트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양수하고 음수의 경계가 바뀌었을까를 냅니다. 그럼 그걸 고민해야 돼. 뭘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보고 마이너스 2k, k, k제곱 얘를 보고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거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수열이고 그러면 어떤 순간에 경계선을 돌파해야 양수가 되는 순간은 고정되겠죠? 뭐로 고정돼? 공차의 2배로 그냥 고정되겠지. ED. 해설이 없거나 손풀이가 필요한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내줄게. 혹시 내가 안 푸는 것 중에서, 그지? 그럼 이제 관건은 그거네. 음수가 몇 개 있냐네. 그죠? 음수가 3개만 안 돼. 음수가 3개면 음수 3명만으로 이미 음수 3개가 나와버리잖아. 그지? 왜냐면 음수 같은 수열, 음수가 3개만 안 되고, 그럼 이제 관건은 음수가 하나인지 2개인지지.
근데 음수가 하나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음수가 하나라면 두 번째부터는 양수니까 0은 없다고 했지? 두 번째부터는 양수니까 멤버가 고정이 되잖아. 집합의 원소가. 그러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음수 2개, 양수 하나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첫 번째 항이면 음수라고 치면 음수니까 얘하고 얘 중간 지점 얘 몇 배? 2배. 얘가 마이너스 몇 K가 나오고 마이너스 2K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음수니까 얘하고 얘 몇 배? 2배. 얘하고 얘 2배. 얘하고 얘 중간 지점이니까 얘 2배겠죠? 얘 2배가 나오고 그치? K 또는 뭐가 나와? K 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부터는 양수니까 뭐하고 뭐? 두 개의 뭐를 나올 거예요? 뺄셈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실제항은 2분의 K일 가능성이 크네.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몇 K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얘는 공차의 몇 배니까 얘가 이제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됐잖아. 양수가 됐으니까 이제 공차의 몇 배? 2배. 2D가 적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되나요? 처음에 적었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적히고 얘도 마이너스 2K가 누구하고 누구의 2배. 마이너스 K겠네. 마이너스 K. 그치? 자, 배치를 시켜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되죠? 음수면 어떻게? 음수면 처음과 세 번째 중간에 있는 애. 쉽게 말하면 음수면 다음에 더 쉽게 얘기합시다. 음수면 다음 항을 2배 시키고 2배 하고 양수면 2D만 쭉 적고 그래서 여기를 A1, A2, A3이라고 하고 요거까지 됐는데 안 되면 가봐. 그러면 수열을 적을게. 얘를 보고 우리 한 대로 적을게. A1이 음수니까 다음 거 2배 하고 EA2 얘가 마이너스 2K겠죠? 그 다음에 A2가 음수니까 다음 항을 2배 할 겁니다. EA3 그럼 얘가 얼마? 2K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다음 항이 몇 배니까? 2배니까 2D를 적을 겁니다. 2D를 적는데 걔가 얼마? K제곱이죠. K가 1보다 뭐하다고 했으니까? 크다고 했으니까.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보다 K제곱이 큰 겁니다. 그죠? 다시 보세요. 수열을 내가 어떻게 바꿔놨지? 첫 항이 음수죠? 그럼 다음 항을 2배 해. 그게 음수여야 되지. 다음 항도 음수거든. 그게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A3이 A2가 음수죠? 음수니까 A3을 몇 배 해? 2배 해. 그게 K. 그 다음에 A3부터는 양수지? 양수면 2D를 적어. 그게 K제곱. 네. 그래서 얘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행동을 패턴화해. 수열의 특징이야. 수열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그냥 행동을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돼. 쉽게 말하면 막 수식이 복잡해도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되게 심플한 행동이 나와. 지금 내가 말한 행동은 뭐야? 그러니까 뭐 합의 2배 그것도 필요 없어. 더 심플하게 요약하면 음수면 다음 항을 2배 하고, 그죠? 양수면 그냥 공차의 2배만 계속 적고, 그 행동이잖아. 수열이 늘어져 있는 걸 보고. 그러면 K제곱, 양수가 2개인데 2A3이 K제곱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둘 다 해봐서 모순 찾아내면 되죠. 근데 내가 저렇게 잡은 이유는 K제곱, 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큰 수는 제곱하는 순간 커지잖아. 그쵸? 그래서 적의 확률이 제일 더 높아서 저걸 먼저 한 것 뿐입니다. 바꿔서 해보면 되죠. 그럼 모순 나오겠지, 하나는. 그러면 공차가 나오죠. 공차가 얼마 나와? 이 A2가 이거 마이너스 K고 얘는 2분의 K고 이거 빼면은 그러면은 얼마? 2분의 3K 2분의 3K 2배 하면 얼마? 3K가 K제곱 나오겠지? 네. 자, 7번은 연습 문항으로 너무너무 좋은 문항입니다. 연습 문항으로. A가 0일 때는 존재한대. A가 뭐가 아닐 때는 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요걸 봐야 돼. 이 극한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방해물을 치워야 돼. 방해물을 치운다는 게 뭐냐면 극한값은 분모가 0만 아니면 무조건 존재해. 그러니까 어떤 극한 문제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없앨지를 보면 돼.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분모가 0 되는 경우밖에 없어. 정확히 표현하면 분모만 0이 돼야 돼. 분모만 0이 돼야 극한값이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A가 0일 때 존재하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있는지를, 그죠? 0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게 존재하는 거에 방해물일 거니까.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X를 3으로 보냈을 때 분모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X를 3으로 보냈을 때 분모가 0이 되려면 F3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지 뭐. 현명아, 아무 수 없이 졸리면 빨리 엎드려서 자고 10분이라도 자고 일어나. 뒤에 아직 에이스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 내가 보관을 해둡니다. 그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2번? 2번 안 해. 귀찮아서 1년에 한 번 정도 싹 정리하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PDF 파일이나 문제는 언제든지 나한테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그지? 지금 내가 말한 걸 적으면 완전 심플하게 그냥 문제를 끝낼 수 있어. 끝났죠? 지금 내가 말한 게 어떻게? 식을 복잡하게 적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A가 0일 때 존재하려면 위에도 0이어야 되니까 위에다 0 집어넣으면 1차 함수 F2가 0일 거거든.
그쵸?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존재하지 않으려면 x에다 3 집어넣는다고 0 되지 않으니까 f3이 뭐여야 돼? f3이 3이어야지. 근데 1차 함수라며. 그럼 끝났죠? 2,0이랑 뭐 지나면 돼? 미안. 3,3 지나면 되겠지? 네. 다시 잘 생각해 주세요. 뭐라고요? 극한값의 존재 여부에서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을 때 따져야 되는 판단 요인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존재한다라고 볼 때는 방해 요소가 없는지, 그 방해 요소라는 건 분모가 0 되는 게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분모만 살피면 돼. 근데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 그게 오늘 12번 풀 거거든.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 이따가 풀 때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 단순히 0 되는, 분모가 0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모가 분자보다 인수의 개수가 더 많아야 돼. 그래야 존재하지 않게 돼. 그죠? 그게 12번 이따 아까 풀 문항일 겁니다. 그래서 7번 마무리 지은 사람은 건너뛸게. 10 몇 번으로, 12번 해봅시다, 바로. 원래 11번 해야 되는, 아니, 10번 해야 되는데, 로그 함수니까 12번하고 10번으로 갈게요. 같은 성격.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내가 빌드업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12번. 12번은 아까보다 난이도가 올라갔죠? 근데 요 함수의 특징을 봐야 돼. 요거는 외워야 돼. 뭔데요? 그럼 일종의 수거야, 수거. 뭔데요? 그러면 요거. 자, x, 더 쉽게 얘기할게. fx 빼기 ft. 이게 뭐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x가 어디로 갈 때? t로 갈 때. 그럼 여기도 어떻게 나와? x가 t로 갈 때 뭐라고 나오냐면 xfx 빼기 tft. 똑같아.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함수냐면 얘는 무조건 0이 되는 함수야. 무조건 0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x에다 t 집어넣어봐. 내가 hx를 fx 빼기 ft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에다 t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될 거냐면 ht는 ft 빼기 ft니까 얼마가 되냐면 당연히 0이 돼요. 그치? 그러면 그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fx가 있을 거거든? 이게 원래 fx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어디다 t를 잡아. x는 t를 잡아. 그럼 x는 t면은 x축을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그냥 편의상 얘가 뭐가 될 거고 얘가 ft가 될 거고 fx에서 ft를 뺀다라는 얘기는 fx의 t, ft를 어디로 끌고 온다라는 얘기야. t, 0으로 끌고 오는 거야. 무조건. 왜? 이만큼 지금 내가 잡아놓은 만큼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끌어내려서 그린 그래프가 fx 빼기 얼마야? ft 그래프지. t를 어디에 잡든지 무조건 끌어내리겠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 빼기 ft는 t가 어디를 잡든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는 그러니까 무조건 0이 되게끔 갖고 시작을 해. 그럼 이제 관건은 그거야. fx 빼기 ft라는 그래프는 t가 어떤 지점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점을 끌어내렸느냐에 따라서 인수의 개수가 달라져. 이게 fx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fx였는데 내가 t를 여기를 잡았어. x는 t를 어디로? 여기를 x는 t를 여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될 거고 ft가 될 거고 얘를 끌어내리면 이렇게 되겠지. 요만큼씩 떨어졌겠지. ft만큼. 그러면 얘가 fx 빼기 ft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t라는 지점에서 인수의 개수가 2개가 되지. 그치? 그러면 이 분모 표현은 뭐냐면 분모 표현은 xfx 빼기 tft라는 거는 xf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냥 t 지점을 새로운 x축으로 잡아버리는 그래프야. 근데 그 t 지점이 만약 xfx에 뭐가 된다면 t 지점이 만약 xfx에 무엇이 된다라면 극값,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된다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밑에는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게 되는 거야. 해당 지점에서. 맞죠? 그럼 다시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 요거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표현이야. fx 빼기 ft라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다? fx라는 그래프를 ft만큼 끌어내리는 그래프니까 t라는 지점에서 x축과 만나는 그래프가 돼. 무조건.
그치? 자, 두 번째. 자, 위에를 볼게요, 위에. 위에를 내가 묶었더니 fx에 1 빼기 x가 돼. 이게 분자야. 이게 분자야. x fx가 뭐예요? 그럼 x fx 빼기 t ft인데 얘가 분모야. 근데 x fx만 그려도 돼. 자, 분모야.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fx는 뭐냐면 f1이 그 마이너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그런 함수야. 그럼 여기다 다시 그릴게. 그러면 fx가 뭔지 모르지만 1일 때 0보다 뭐해? 작죠? 그러면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를 가진다라고 그릴게. 그런 다음에 1 빼기 x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1 빼기 x겠지. 그치?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fx 곱하기 1 빼기 x를 다시 그릴 수 있어. 그럼 fx 곱하기 1 빼기 x를 내가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죠? 많이 해봤지? 알파보다 작을 땐 양수니까 양수가 될 거고 1일 때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돼. 베타에서 0 되고 양수 음수 곱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알파 1 베타. 얘가 분자야. 얘가 분자야. 맞죠? 그러면 밑에다 분모를 다시 그려볼게. xfx. 그러면 밑에 분모를 다시 그리면 xfx는 뭐예요? 똑같게 여기가 1이었고 알파하고 베타니까 뭐 x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x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래프 개형만 그릴게.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다고 쳐. x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이 x 곱하기 뭐를 그리면 x 곱하기 fx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0에서 0 되고 여기 왜? 양수,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요게 xfx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내가 이 xfx를 자 여기다 밑에다가 분모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린다라고 xfx를. 그럼 밑에 분모에다 xfx를 그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냐면 실수값 존재하는 순간이 몇 번이래? 2번이래. 그러면 봐봐. 원래 처음에 세팅해뒀던 요 상태로 돌아갈게. 분모가 어떤 상태인데요? 그러면 분모는 항상 0이 돼. 그럼 분모가 항상 0이 되니까 존재하려면 분자가 도와줘야 되는데 분자가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야? 분자가 분모한테 얘기하겠지. 야, 내가 헬프할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다? 알파하고 1하고 베타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여기서 0이 되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자가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극한값은 몇 군데에서만 존재했어? 두 군데에서만 존재했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모는 몇 군데에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야. 두 군데. 알파나 1이나 베타 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를 그려볼게. 자, 내가 x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했죠? x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할게요. x라는 그래프는 어디밖에 못 있죠? 0을 지나가야 되니까 알파보다 작든지 알파하고 뭐 사이에 있든지 1 사이에 있든지 내가 알파보다 작을 때 그렸어. 이런 그래프 나왔지? 그려볼게. 여기가 0이겠죠? 그러면 0 xfx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맞죠? 그 다음에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파를 xfx야. xfx가 이렇게 알파를 지나가는 순간 알파는 존재해 안 해? 존재하게 되지.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도 0이 되니까 존재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파란 동그라미, 초록색 동그라미, 그린라이트를 킬게요. 그러면 존재해.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근데 얘는 어디도 지나가죠? 이 그래프는 어디도 지나가게 돼? 베타도 지나가게 되지. 그러면 베타에서도 뭐 하게 되죠? 존재하지. 베타에서도 존재해. 그러면 가운데 1에서는 존재하면 돼, 안 돼? 1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러면은 여기 xfx가 1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xfx가 1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여기서 무조건 뭐가 돼요? xfx 빼기 tft는 무조건 0이 되잖아. 그러면 무조건 0이 되고 0이 되니까 극한값이 몇 개가 존재해버려? 3개가 존재해버리지. 그럼 안 돼.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럼 아까 다시 봅시다. 이 그래프는 뭐라고요? 내가 xfx 빼기 tft는 내가 t를 잡는 순간 그 그래프를 어디로 끌고 오는 거야? x축으로 끌고 오는 거지.
1에서 존재하지 않으려면 x는 1에서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x는 1로 끌고 왔을 때 x는 1로 끌고 오는 지점이 무슨 지점이어야 되냐면 극소여야 돼요. 그러면 xfx는 1에서 근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지. 1을 끌고 오네. x축으로 xfx 빼기 tft는 얘를 x축으로 끌고 오는 그래프잖아. 그럼 1에서 중근이잖아. 밑에는 2개인데 위에는 하나니까 여기서는 극값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됐나요?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해봐야 돼? 따져봐야죠. 어떻게 따져봐? xfx 이거 내가 따져볼게. 그래프 볼게. x 세제곱에 왜? 알파하고 베타하고 x를 근으로 가지니까 x 세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에 그죠? 더하기 얼마? 알파 베타의 x거든. 자,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x는 뭐 어디에서? 1에서 뭐가 돼야 돼? y라고 하면 y 프라임을 했을 때 뭐가 돼야죠? 0이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여기다 다시 그릴 겁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 그림을 그려서 답을 찾아낼 겁니다. 식을 그린 사람도 식으로 푼 사람도 본인이 푼 식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건지를 봐.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쳐. 그냥 아까 이제 처음부터 출발해 볼게. 자 이렇게 알파 얼마 1 베타 만들었다고 치고 저 간격이 딱 좋았는데 그죠?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서 베타를 살짝 작게 그리면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자 이렇게 이게 xfx였죠. 그래서 내가 xfx를 어떻게 그렸어? 0부터 출발했지.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근 여기서 이렇게 1에서 무슨 근 가지게끔 중근 그러니까 접선의 극소가 되게끔. 그러면 0 알파 여기가 1 베타였고 밑에가 뭐 xfx죠. 위에는 아까 말했던 fx의 1 빼기 x. 그치? 그러면 뭐라고 잡을 수 있고, 자, fx를, 그럼 이제 여기 지울게. 자, 첫 번째 케이스를 검토해 봅시다. fx는 뭐가 될 거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였죠? 그럼 f1은 1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알파 베타거든? 자, 내가 얘를 네모, 세모 잡을 겁니다. 밑에 거 가볼게. 밑에 거는 xfx는 어떻게 되죠? xfx는 x 세제곱에 빼기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에 그 다음에 누구? 더하기 알파 베타의 얼마? x겠지. 자, 얘 y라고 할게. 미분할게. y 프라임은 3x제곱에 빼기 2의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 알파 베타겠죠. 여기다 1 집어넣게. 3 빼기 2 네모 더하기 세모는 얼마? 0는 마이너스 3. 그럼 어떻게 되죠? 위에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는 얼마? 마이너스 4. 자, 알아서 네모 세모를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상한 걸 찾으세요. 얘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를 풀었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 네모가 세모를 소거시켜. 세모를 소거시키면 알파 베타를 소거시키면 네모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네모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말이 안 돼. 왜냐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1이 있는데 어떻게 알파하고 베타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 말이 안 되죠. 알파 0보다 큰 쪽에 있고 베타도 0보다 큰 쪽에 있는 존재하는 상태잖아. 말이 안 돼. 자,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말이 안 돼서 탈락이야.
그러면 이제 알파를 0을 어디로 이동시켜? 이거 옛날에 우리 그 지하철 뭐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죠?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기차역 지나가듯이 0을 알파보다 작을 때, 0이 알파일 때, 0이 알파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쭉 다시 가보세요. 또 그려봐. 이번에는 누구일 때? 0이 알파일 때를 그려봅시다. 네. 영이 알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알파에서 0하고 알파니까 얘 중근가지겠죠? 중근가져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극값이 되면 안 돼. 그쵸? 1도 극값이 돼버리면 1도 존재하지 않고 0도 존재하지 않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여기는 존재하지 않아. 여기는 존재하지가 않고 어디? 여기는 존재하죠. 1은 존재하지. 1은 존재하고 베타도 존재해요. 그래서 케이스는 맞아. 그래서 만약 알파가 뭐라면, 알파가 0이라면 fx는 뭐가 되고, fx는 x의 x 빼기 베타가 되고, f1, 1 곱하기 1 빼기 베타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베타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그러면 fx가 결정나. fx는 뭐로 결정나요? x의 x 빼기 4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얘는 되는 케이스야.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요? 모든이라고 나오죠. 모든 F5 값의 합.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내가 하나 더 잡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 자, 요렇게 다시 그려보세요. 자, 세 번째 그림을 다시 그려봐. 그래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 내가 도와줄게. 직접 그려보세요.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뭔데요? 그러면 x 0이 이제 어디까지 온 거? 0이 알파보다 큰 쪽에 온 거. 아니면 알파 기준으로 그려도 돼.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알파가 0일 때, 알파가 0보다 클 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직접 그려보세요.
어디를 통과하는? 알파를 통과하고 0을 통과해서, 그럼 알파에서 그린라이트가 켜졌지. 오케이, 존재. 왜? 여기서 0 되는데, 여기도 0 됐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베타도 어떻게 될 거야, 그 경우는. 베타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베타도 지나가니까 베타도 존재.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알파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는? 1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럼 1에서는 무슨 글을 가지는 식으로 그려지는 수밖에 없어? 중글을 가지는 식으로 그려지는 수밖에 없지. 1에서는 중글을 가지는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요 세 번째 케이스를 다시 식으로, 얘는 이제 그러면 얘가 식은 똑같아. 첫 번째랑 이 첫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랑 식은 똑같아. 왜냐면 알파로 적히니까. 근데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알파를 0보다 큰 쪽으로 세팅하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 안 되잖아. 근데 세 번째는 알파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 더한 게 뭐가 나올 수가 있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는 아까 적어놨던 저 식이 그대로 먹혀. 이제 가능해져.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를 fx에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fx로 다시 와봐. 알파 베타를 중근으로 가지거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fx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fx는 그냥 뭐로 적어버리면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라고 적고 f1이 마이너스 3이 되도록 갖다 맞추면 돼.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fx의 대칭축이니까 fx의 대칭축이면 그 대칭축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그쵸? 그러니까 근과계수의 관계합. fx 최고차의 계수 1이었잖아. 그치? 네.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연습해야 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fx 빼기 ft로 나오는 그 함수가, 그 수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야 돼. 걔가 분모에 가면 fx 빼기 ft는 무조건 0이 돼. 무조건. x가 t로 갈 때 무조건 0이 돼서, 그러면 t가 fx의 어떤 지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fx 빼기 ft는 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t가 어디냐 잡히냐에 따라 달라.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풀어놓은 거냐면, 분자를 그려놨고 분모는 못 그려. 왜? 알파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베타는 1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 그래서 베타는 1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알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알파가 0보다 클 때, 알파가 0일 때,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그림을 그려서 분모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3개의 순간 알파 0 벡터에서 그지? 도움을 받으란 얘기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거를. 이해됐나요? 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밑에 xfx는 x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지점을 잡으면 이 지점의 인수의 개수가 그냥 몇 개? 한 개. 왜? x축 여기 거지니까. 여기는 한 개. 그러니까 그냥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인데 한 개니까 존재. 그죠? 여기는 두 개니까, 일단 여기는 이런 데는요. 얘는 다 0이 돼. 얘는 다 0이 되는데 분자는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해. 이 순간에 인수계수가 하나가 됐거든. 하나가 됐는데 그때 분자가 헬프해. 존재해. 그리고 여기는 얘가 0이 됐는데 안 되잖아. 존재 안 하다가 존재해.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10번 풀어봐 주세요. 10번. 10번하고 13번 갈게. 이런 시리즈, 10번 같은 시리즈 문제는 그냥 무조건 뭐냐면, 무조건 원래 함수를 그리고 대칭을 시켜. 그리고 평행이동을 해. 우리 앞에서 몇 번 연습했죠? 볼 것도 없어. 요즘 지수로그 함수의 대세는
역함수 대칭성하고 평행 이동입니다. 원래 함수를 그리고 원래 함수를 대칭 이동시켜. 그래서 요 10번 문제를 못 풀더라도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10번 문제 그거 아니네? 대칭성 아니네? 이거 미안해요. 10번이 아니었어. 10번이 아니었어. 10번 혼자 풀어보면 됩니다. 10번 혼자 몇 번이었지? 12번 했고, 잠시만. 로감수 문제 있는데. 10번이 아니었어요. 여기다 안 실어졌나? 다음 회차로 들어갔나? 잠시만. 봐줄게. 다음 회차로 들어갔나 보다. 4회로 들어갔나 보다. 4회로. 4회로 들어갔네요. 10번은 그냥 내가 간단하게 그림만 그릴게. 10번은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야. 자, 로그 x, 2의 x 빼기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얼마? 요 k 더하기 1이겠죠? 그 다음에 y는 뭐가 있는데? y는 2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이게 뭐야? 양수 k에 대해서 a라 하자. k 더하기 1, 0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야? y는 2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b. 그래서 a, b는 얼마?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요 길이가 똑같대요. 끝났네요. k 더하기 1. 그치? 요 y는 얼마? 2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야. 2등변 삼각형. 그럼 해당 지점의 좌표가 뭔데요? 그러면 아마 k 더하기 얼마? 4겠지. 왜? k 더하기 4에서 k를 빼야 로그 2를 해야 2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여기 몇 칸? 3칸. 그럼 여기도 3칸. 네, 그럼 요게 풀입니다. 그냥. 그죠? 얘는 어려운 거 없어. 13번으로 갈게요. 13번. 13번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 내 생각에는 어려워.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뭘 기억하냐면 어차피 이 문제를 외울 필요가 없어. 맞잖아. 이 문제가 다시 나올 일이 뭐가 있어. 그쵸? 아이디어를 외워야 돼.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금 수학이 옛날에는 그냥 잘 풀면 됐거든. 옛날에는 잘 풀면 됐는데 요즘은 잘 푸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시야가 넓어야 돼. 경험이 많아야 돼. 경험이. 그러니까 세계여행을 해봐야 돼. 쉽게 말하면. 이 요즘 문제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그 쓰고 있는가를 내가 영화 감상, 드라마 감상하듯이 감상을 해서 내 그 시야 자체가, 안개 자체가 넓어져야 돼. 그러면 봐봐. 얘는 기본적인 그림을 만약 그린다면 이 삼각형, 이건 이등변이고, 이등변이니까 여기는 그냥 바로 잡을게. 코사인 세타 얼마일 거냐면 8분의 1일 겁니다. 이등변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잡히는데, 이렇게 내가 잡아서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다시 잡는데, 그죠? 이렇게 삼각형을 다시 잡고, 그래서 D라고 하고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E라고 해요. 그래서 길이 B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냐면 여기가 몇 K로, 여기가 여기 길이 모르지, 그치? AE는 길이를 몰라. DE를 알지. DE, 내가 아는 길이를 노랑으로 쳐둘게. 5분의 10이라고 알고, 8이라고 알고, CE, 요 노란색 길이를 아는 곳입니다. CE, 길이를 압니다. 그런데 나보고 누구 구하라고 하냐면 삼각형 ADE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타겟은 뭔지 몰라도 얘하고 얘가 돼.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각이 없어, 각이. 내가 여러분 삼각함수 가르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각함수 활용은 그냥 각이 끝이야. 각이 해결 안 되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 각이 해결이 안 되면. 삼각함수는 무조건 각을 해결해야 돼. 그게 절대 명제야. 근데 문제에서 각은 지금 현재 문제에서 각은 어디만 알려줬냐면 세타만 알려줬어. 세타만. 코사인 세타가 왜? 4대 1대 4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알려줬잖아. 이등변으로 4, 1, 4 비율이. 그러면 수직이 등분선 내려가면 4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2분의 1, 8분의 1 세타 값은 알려줬지. 그럼 이제 관건은 그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ADE의 삼각형에 쓰인 각과 세타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각이 해결이 안 되는데? 맞죠? ADE에 쓰인 각과 누가? 그러면 그러면 다시 봐. 원이니까 원에서 각을 나타내는 거는 중심각, 원주각이 있죠. 그 다음 원주각끼리 똑같고 그러니까 원주각이 똑같으면 각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 원주각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각의 위치를 이동시켜도 각이 변하지를 않아. 그럼 지금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각은 세타고 삼각형 ADE의 각 중에서 무언가 각이 해결이 돼야 누구를? 삼각형 ADE에서 넓이를 구하든 코사인을 쓰든 사인을 쓰든 쓸 거니까 ADE에 있는 각 중에서 세타와 똑같은 각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각을 위치를 변형시키려면 원주각이 필요해. 원주각이 필요하니까 내가 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면 D에서 B로 이렇게 선을 그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 동그라미가 돼.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뭐를 찾아? 삼각형 ADE에서 세타와 관련된 각을 찾아. 머리는 그걸 써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를 풀 때 막연하게 머리 쓰는 거는 지금은 사막에서 바늘찾기가 돼버렸어. 옛날에는 가능했어. 막연하게 머리 쓰다가 풀면 풀렸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 너무 문제가 넓어지고 말 그대로, 그죠? 보물찾기를 해야 되는 그게 넓어졌기 때문에 의도된 머리를 써야 돼. 그 의도된 머리가 뭐예요? 그러면 삼각함수 활용해서는 각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고 각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라고 한 ADE 삼각형에는 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저 각 중에 분명히 세타하고 관련이 있는, 즉 삼각형 ADE 중에 세타하고 관련 있는 각이 반드시 존재해. 그걸 찾아야 돼. 삼각형 ADE 중에 누구하고 관련되는 각이 반드시 있다? 세타하고 관련되는 각이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도형이 이거 약간 중학교 도형인데 요 각을 내가 합동 잡을 때 많이 쓰였거든, 여러분. 가운데 각을 공통각이라고 할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통각 얼마?
동그라미, 공통각, 동그라미. 자, 세타하고 관련된 거 찾아. 어떻게 찾아? 원주각을 찾아야지, 원주각. 위치가 다른데 각이 똑같을 수 있는 거는 원주각밖에 더 있어? 누가 세타인지를 봐. 자, 각 찾아볼게. 누가 세타예요? 그러면 원주각 찾을게. BAC가 세타거든. 그러면 당연히 BC를 바라보는 누가 세타야? BDC도 세타입니다. 근데 그 세타가 뭐로 이루어지냐면 공통각이랑 동그라미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 아, 누가 세타구나. 공통각과 동그라미. 얘가 세타입니다. 얘가 세타. 그러면 삼각형 ADE에 이제 세타가 각이 해결된 거야. 8분의 1이거든. 그치?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러면 길이를 아까 4K, K 뭐 그렇게 적었죠? 아, 그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삼각형 ADE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AE나 누구 길이를, AD 길이를 뭐로 표현해야 되냐면, K 값으로, 그러니까 비율로 길이를 표시해야지.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여긴 노랑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길이를 봐. 길이가 얘가 8이었나요? 8. DE가 8. 요 길이가 얼마? 5분의 12. 그러면 삼각함수에서는 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뭐냐면 변은 왜 중요해요? 그러면 그 길이를 바라보는 각 때문에 중요해. 둘이 팀으로 무조건 붙어 다닙니다. 팀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 알파가 누굴 바라보고 5분의 12를 바라보고, 그쵸? 요 각을 베타라고 할게. 편의상 베타가 누구를 바라봐? 8을 바라보겠지. 그러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5분의 12와 대 똑같아야지. 사인 베타분의 얼마? 8이 똑같아야죠. 그러면 5분의 10이랑 8을 2, 3 하면 얼마? 5 곱하면 얼마? 3대 10.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3일 때 얘는 얼마다? 비율이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인 알파가 3일 때 사인 베타의 비율이 얼마? 10. 그러면 다시 여기로 끌고 올게요. 자, 베타. 그러면 베타가 얘잖아. 그러면 잘 봐. 알파죠. 여기 알파지. 자, 알파가 다시 바라봅시다. 알파가 K를 바라봅니다. 사인 알파. 알파가 무조건 각을 찾고 그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찾아. 무조건. 알파하고 변. 알파가 누굴 바라보냐면 K를 바라보는데 베타죠. 얘가 베타였는데 얘도 베타인데 사인 베타가 누구를 바라봐? 사인 베타가 누구를 바라본다? AD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비율은 몇 대 몇? 3대 10이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적을 수 있지? 3분의 K는 10분의 얼마? AD 비율. 그러니까 얼마? AD는 몇 분의 몇 K? 3분의 10K. 여기가 3분의 얼마? 10K. AD가. 그치? 문제 풀어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삼각함수는 무조건 각부터 해결하고 각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뭐 찾아라? 각이 바라보는 변. 걔네들이 커플, 팀으로 붙어 다녀.
그래서 그럼 끝났죠 이제? 어떻게 끝났어? 여기까지가 몇 K니까 여기가 4K고 얘가 3분의 10K고 코사인 세타 8 나왔고 여기서 무슨 법칙? 주황색 삼각형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 그치? 이 문제를 다시 풀 일은 드물어. 하지만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야 돼.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삼각함수는 무조건 각이 최우선입니다. 각이 해결 안 되면 다음 단계를 나가면 안 돼. 나가봐야 의미가 없어. 삼각함수의 문제의 모든 출발은 각부터 해결해야 돼. 각이 해결되고 그 다음은 각과 그 각이 바라보는 변들을 길이를 찾아야 돼. 각과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기가 길이비를 알려주든 각의 비를 알려주든 비율을 알려줘. 비율을. 각과 그 각이 바라보는 변이. 푼 사람들은 알아서 풀고 있으면 돼요. 그죠? (14번은) 풀어봐봐. 14번은 내심이어서 그 중학교 성질 그 왜 내심 그거 있잖아. 2분의 a에다가 90도 더하는 거. 그 성질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을 갈게요. 15번. 네. 14번은 도전해봐. 어? 15번부터 20번까지. 없어? 뭔가 출력을 그러면 잘못했나 보네. 일단 요거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 출력해서 여기 다시 찍어줄게. 15부터 어디까지 없어? 20번까지 없어요? 네. 끝에까지? 오케이.
아이야. 자, 이거 합성함수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합성함수 해석하는 거. 그래서 f의 gx부터 볼게. 예를 들어서 f의 gx는 어떻게 될 거냐면 f의 gx는 집어넣으니까 a분의 3의 절대값 얼마? gx 안에 들어가겠죠? sin 얼마? b분의 파이 x 빼기 3의 빼기 b가 될 거야. 그러면 얘 우리 절대값 그래프니까 어차피 저 빼기 3은 무시해도 되죠? 파이가 죽일 겁니다. 파이. 사인의 절대값을 씌우면 파이가 죽인데 그걸 파이분의 b 곱하니까 어떻게 돼? 주기가 b가 되지. 주기가 b. 그치? 그럼 주기가 b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거 평행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려지면 대칭을 이루는 선이, 그러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럼 전에 말했듯이 사인 그래프의 최소 대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사인 그래프가 처음으로 피크를 찍는 지점, 원래 그래프라면 4분의 1이었겠지만 절대값 사인 x라면 절반 부분에서 이루어져.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넣은 이런 애들이 3이어야 돼. 3. 그러면 전에 했던 논리랑 똑같이 적용돼. 그러면 얘가 2분의 b인데 얘가 2분의 b인데 2분의 b의 몇 번째에서 k번째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3이 만들어져야 돼.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고. 그러면 bk는 뭐가 되고 6이 되는데 자연수니까, 그치? 얘네들은 다 자연수니까 b는 뭐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1, 2, 3, 6밖에는 안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갈게. 그 다음에 gfx. 그 다음은 gfx인데 gfx는 뭐예요? 그러면 어디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쵸. 얘를 t라고 바꿀게. 잠시 치환할게. t라고 풀면 어떻게? 사인의 얼마? 사인의 b분의 파이 t에 더하기 3이 뭐가 돼야 되냐면 y는 누구랑 만나는? 3이랑 만나는. 그러면 풀면 b분의 파이 t의 정체는 뭐예요? 그러면 정수여야 돼. 마이너스 1, 0, 1, 2, 점점점. 정확히 표현하면 b분의 t가 정수여야 돼. 왜? b분의 t가 0이어야 0파이, 사인 파이, 사인 2파이여야 3, 3 지워져서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t를 다시 풀게. t는 뭔데요? fx 그래프지?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3, 마이너스 뭐 b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얘가 fx인데 내가 이제 두 번째 푸는 방정식은 t가 얼마일 때, t가 0일 때, t가 b일 때, t가 마이너스 2b일 때 뭐 그런 식으로 풀겠지.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밑에서부터 수평선을 그으니까 그치? y는 여기다 그을게. y는 마이너스 2b일 때 교점 없죠? 마이너스 2b랑 점점점 밑에 더 있지만 교점이 없지? 그러다 y는 뭐가 되는 순간? y는 마이너스 b가 되는 순간, 즉 t가 마이너스 b가 되는 순간 교점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면? y는 0이 되면 두 개씩 생겨나. 근데 문제에서 교점이 몇 개뿐이라고 했어? 3개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3개니까 어디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얘하고 얘까지만 가능해. 요거까지만, 요 3개까지만. 더 되면 안 돼. 그치? 그러면은 y는 b가 또 그어질 거 아니야, 위에. y는 b가 그어지면 또 추가적으로 2개가 생기는데 계속 생겨나죠, 이런 식으로. 점점 무한대로 계속 생겨나는데 커팅을 해야 돼, 커팅. 그래프가 커팅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처음에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커팅해 놨냐면 x는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6이었겠지? 0부터 6까지 커팅을 해놨어.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fx를 0부터 6까지 잘랐을 때 저 주황색 점이 몇 개만 포함돼야 돼? 3개만 포함되죠. 구간 내에. 그치? 그러면 0하고 6은 어떤 그래프니까? 0하고 6은 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서 0 대입합시다. 0. 0 대입하면 a분의 9 빼기 b. 그쵸? 그럼 여기 커팅할게. 커팅하는 곳을 파란색으로 자르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커팅돼서 정중앙 여기까지 딱 이렇게 커팅돼야 돼. 구간이. fx는. 그래야 그 구간, 파란색 구간 안에 들어가는 점 3개만 해로 카운팅이 돼. 합성함수 문항입니다. 합성함수 문항. 전형적인 합성함수 문항. 근데 주기는 아까 말했죠. 지금 우리 문제 풀면 알겠지만 요즘 주기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되지? 주기를 규정을 안 해줘. 주기를 규정을 안 해주는데 어떤 느낌? 배수 느낌. 주기를 약간 배수 느낌처럼 갖다 씁니다. 모든 문제가 다 주기를 배수처럼 갖다 써. 그래서 대칭성이 어디서 이룬다 하는 거 보면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다 뭐로 푸냐면 주기를 배수로 풉니다. 수열도 마찬가지. 그죠? 수열도 주기 문제였었죠? 배수 문제. 그건 안 했나? 네. 4회에 있나 보다. 됐나요? 그러면 더 이제 식을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0 집어넣었을 때 얼마니까? a분의 9 빼기 b가 누구보다는 작고 b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같거나 커도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b는 뭐였으니까? 1, 2, 3, 6이었으니까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순서상 중에 제일 뭐한 애를 찾아라? 크고 작은 애를 찾아라. 직접 해봐야 됩니다. 네. (16번부터는) 내가 스킬을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스킬. 네. 예전에 대수 들었던 사람이면은 그냥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되고, 처음 듣는 사람이면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해요. 시간을 많이 줄여줍니다. 지수로그 방정식에서의 시간을. 볼게. 그게 뭔데요? 그러면 16번 그림에서 잘 봐봐. 이 지수함수가 모든 함수는 증가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 여러분 1차 함수는 기울기.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움직이는 거리의 제곱배만큼 움직이고, 그렇죠? 3차 함수도 당연히 그 성질이 있어. 3차 함수는 꼭지점이 아니라 대칭점에서 움직이는 거에 세제곱배만큼 움직여. 근데 지수함수도 그런 성질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수함수 2의 x라는 지수함수가 있다라고 쳐봐봐. 여기 보세요. 지수함수의 너무 당연한 성격이지만 1을 집어넣으면 1,2거든.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 얼마가 돼요? 4가 되지. 그치? 여기 3,8로 합시다. 3,8이 되지. 중간 지점에 2,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면 뭐가 변하지 않아? 비율이 뭐 하지 않죠?
변하질 않지. 비율이 안 변해.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수함수는 항상 일정하게 몇 배씩 올라가니까 2배씩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적어볼게. 얘를 점근선으로 표현할게. 얘를 점근선으로 표현하고 얘를 내가 A의 X라는 지수로 표현하면 어떤 특정 지점이 있겠지? 그러면 그 특정 지점에서의 높이를 내가 K라고 잡을게. 그래서 옆으로 L만큼 이동하면 해당 지점은 얼마예요? 그러면 K 곱하기 A의 L이 돼요. 지수의 배수만큼 늘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리가 3.2면 지수의 3.2배만큼 늘어나. 거리가 2배가 되면, 거리가 2가 되면 지수함수 2의 X상, 다시 생각해봐. 2의 X를 다시 생각하면 거리가 2칸 늘어나면 2의 제곱배만큼 늘어나.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요 길을 이제 많이 쓰는 건 어디를 많이 써요? 그러면 요 두 지점의 높이차. 특정 지수함수에서 두 지점의 높이차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K 곱하기 A의 L에서 빼기 K가 되니까 K로 묶으면 적을게. 두 지점의 높이차는 K 곱하기 얼마? A의 L 빼기 1이 됩니다. 항상. 그러면 K는 뭔데요? 측량 지점이라고 표현할게요. 측량 지점. 기준선은 다 뭐냐면 점근선으로부터의 높이야. 기준선은 점근선으로부터의 높이고 측량 지점과 거리가 L배만큼 차이 나는 곳은 높이차가 어떻게 돼 있다? 저 주황색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수함수의 특징상 거리가 L배만큼 늘어나면 지수의 L배만큼 늘어나. 거리가 3만큼 늘어나면 거리가 3.5가 되면 A의 3.5배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러면 그걸 써서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 16번을 볼게. 16, 17을 내가 풀 테니까 여러분이 18, 19를 한번 봐보세요. 자, 16번.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고 2의 x 빼기 1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뭐로 잡아뒀는데 이거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거든? 당연한 얘기지만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잖아. 내가 여기를 k라고 잡아볼게. 아니 여기가 k겠지.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OB가 어디야? 그쵸? 여기 지나갔네, 이렇게. OB지. OB가 OH의 몇 배? 3배. 그럼 여기가 K, 여기가 몇 K죠? 2K지. 맞지? 그러면 측량 지점의 높이를 볼게. 측량 지점의 높이가 얼마예요? 그러면 측량 지점의 높이가 K죠. 그럼 그대로 갈게. K 곱하기 A 지점의 거리를 모르잖아. 거리를 모르니까 거리를 L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L이 됐겠죠? 그러면 얘 그래프. 평행이동은 아무 상관없어. 평행이동은 어차피 지수함수를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으로부터의 높이가 안 달라지거든? 그러면 점근선으로부터의 높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수의 배수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안 미쳐.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2의 마이너스 x인데요. 그것도 아무 연관이 없어. 마이너스 x면 오른쪽으로 증가하느냐 왼쪽으로 증가하느냐의 차이니까 중요한 건 누구만 중요해요? 그러면 2라는 밑만 중요해. 밑만. 다 필요 없고. 그러면 k 곱하기 2의 l 빼기 뭐를 했더니 1을 했더니 그쵸? 그럼 얘 높이차잖아. 높이차가 몇 k가 됐죠? 2k가 됐지. 그러면 지울게. K 지우면 어떻게 돼? 2의 L 빼기 1은 얼마가 돼? 2. 그러면 2의 L은 얼마? 3. 그럼 L 나오죠. L이 곧 누구의 좌표? 저 점의 좌표겠지. 그치? 한 번 더 해볼게. 똑같은 거. 자, 17번도 해볼게. 2의 X가 있어. 그러면 그 건너편에 역함수가 있을 거고 어떤 원이 만났다고 칠게. 어떤 원이 만나면 AN, BN 요 점이 AN, BN이지. 얘의 기울기가 3이고 그러면 루트 10이니까 N 루트 10이니까 바로 나와. 여기가 N이면 여기가 몇 N? 여기가 3N이지. 그러면 건너편이 뭐가 될 거냐면 건너편 누구 중에서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큰 값을 여기를 XN이라고 할 겁니다. XN. xn, 뭔가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똑같이 가볼게. 그러면 여기서 높이차를 그대로 적어봅시다. 그러면 높이차를 그대로 적으면 처음 시작 지점의 높이가 얼마고, 시작 지점의 높이를 그냥 K로 잡을게. K로. 시작 지점의 높이를 얼마? K로 잡을게. 그러면 K 곱하기 2의 얼마? N 빼기 1은 몇 N이 되냐면 3N이 되겠지. 3N. 맞지? 그지? 그럼 다시 봐. XN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XN의 정체가 뭔데요? 그러면 XN은 누구 입장에서 보면, XN은 얘 입장에서 보면 얘의 무슨 좌표야? Y 좌표가 XN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내가 XN을 이렇게 적을게. 어떻게? K 곱하기, 그쵸? 2의 얼마? N. 요거. 맞죠? 그럼 이제 누구만 바꾸면 되죠? K만 바꾸면 되네, K만. 그럼 K만 어떻게 바꾸면 돼? 바꿔서 집어넣을게요. 이제 끝났죠? XN은 얼마? 2의 N 빼기 1분의 3N 곱하기 얼마? 2의 N. 나머지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방정식으로 풀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 방정식이 뭔데요? 그러면 AN의 좌표를 알파로 잡고, BN의 좌표를 알파 더하기 n으로 잡고, 무슨 말인지 되죠? 방정식으로 풀어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 만약 지금 내가 말한 성질을 안 쓰고 방정식으로 푼다고 한다면 해당 지점을 알파 콤마 2의 알파 콤마 2의 알파로 잡고, 그 다음에 요 점을 뭐로 잡고, 알파 더하기 n 콤마 2의 알파 더하기 n으로 잡고, 그 다음에 2의 알파 더하기 n에서 2의 알파를 뺀 것이 몇 n이 된다? 3n이 된다. 2의 알파는 얼마다? n이다.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지금 내가 말한 성질을 쓰는 게 방정식 푸는 노가다를 확 줄여줘.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적은 성질을 이용해서 몇 번? 17번, 그 다음 거? 17번 맞아? 18번. 네, 18번을 한번 직접 풀어봐 봅시다. 일단 18번은 이 도형을 외워야 돼요. 이 도형 내가 여러분한테 말했죠? 이거 고3 끝날 때까지도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저 도형을 외우세요, 그냥. 네. 주구장창 나와요. 고1부터 고2, 고3까지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봐. 그러면 P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뭐로 표현되냐면 2분의 x 더하기 1 빼기 3이거든. 이거 루트 2로 바꿔. 루트 2에 x 더하기 1 빼기 3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Q는요. 요거는 Q를 지나는 점의 좌표를 뭐로 바꿔요? 그러면 루트 2의 x로 바꿔. 그냥 밑을 루트 2로. 그러면 지금 얘가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루트 2의 x가 뭐로 바뀌었어요? 루트 2의 x 더하기 1의 빼기 3이지?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3칸 떨어진 거야. 한 칸, 3칸이 이렇게 거리가 나오게 돼. 한 칸, 3칸. 그럼 합동 성질에 의해서 P, R도 3칸, 1칸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치? 그럼 아까 했던 거 이제 씁시다. 어떻게? 자, Q하고 R, 루트 2x에서 Q하고 R의 높이차를 봐. 2지. 그대로 적을게.
그러면 내가 어디서 R점의 좌표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여기 K라고 할게. 자, K 곱하기 얘 루트 2x의 어딘가에 점근선 여기 x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K 곱하기 루트 2로부터 몇 번 움직였죠? 움직인 거리 알아. 3하고 1이니까 4칸 움직였지? 거기서 1을 뺐더니 뭐가 됐다? 3이 됐다. 아, 저기는 왜 직각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QR이 뭐라고 주어져서 QR이 2루트 5라고 주어져서 1대1 대 루트 2여서 직각이었던 거야. 그러면 식으로 이걸로 잡을게. 루트 2의 내제곱, 이거 3이죠, 3? 그죠? 루트 2에 제곱하면 2, 제곱하면 4, 4 빼기 1이니까 얼마? 미안. 3이 아니라 얼마지? 높이차? 2지, 2. 그러면 K 곱하기 얼마? 3은 2. 그러면 요 지점의 높이가 몇 분의 몇? 3분의 2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건 방정식으로 풀어. 어떻게? 루트 2에, 그럼 이제 2로 갑시다. 2의 2분의 1 x가 얼마? 3분의 2. 양변에 로그 2 취할게. 그러면 2분의 1 x는 얼마? 로그 2에 얼마? 3분의 2. 그럼 P점의 무슨 좌표는? P점의 x좌표는 얼마? P점의 x좌표는 2배, x, 원래 R점의 x좌표 구해야죠. 2 로그 2에 3분의 얼마에서 2 더하기 3. 그럼 이거 그냥 알아서 정리하면 이게 답. 방정식보다 훨씬 편리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방정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R점의 좌표를 알파로 잡고 P점의 좌표를 알파 플러스 3 잡고 10에 집어넣어서 지수함수 뺀 결과가 얼마 나온다. 여기처럼 이렇게 뭐로 적어야 돼? 방정식으로 적어야죠. 근데 지수함수에서만큼은 얘가 압도적인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말 안 할 거니까 19번을 진짜 혼자 힘으로 풀어보세요. 네. 19번은 적당한 시간 주고 아니면 이제 넘어갈게. 혼자 풀어야 돼, 19번. 그래서 나는 20번, 22번 설명할게. 지금 말한 내가 지수 요거 방정식 정리해 준 건 실제 문제 풀면서 써 먹으세요. 혹시 23, 24 못할 수도 있어. 그럼 그냥 4회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죠? 혹시나.
네. 알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손풀이로 제공을 하거나 할게. 자, 확인해 볼게. 맞는지 봐봐. 푸는 방식만 내가 그냥 바로 적어 버릴게.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해서 다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적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림은 좀 이상해도 그림이 너무 이상하네. 이렇게 이상하면 안 되지. 선을 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치? 근데 A점, 그러면 A점의 높이가 얼마예요? 그러면 AB가 2루트 2거든? 그러면 이게 2루트 2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2, 여기 2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바로 갈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러면 누구 곱하기? 자, 해당 지점의 높이는 얼마예요? 그러면 K, 2 곱하기 A의 얼마? 요거 2 제곱 빼기 1 얘가 얼마? 높이차 2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지워지니까 A 제곱은 얼마니까? 2니까 A는 루트 2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인데? 여기가 4지? 그럼 여기도 얼마? 4지? 그러면 다시 갈게. 4 곱하기 한 번 더 반복할게. 루트 2의 몇 제곱? 4제곱 빼기 1이 얼마? 높이 차지. 그러면 나머지는 완료됐죠. 그치? 자, 그 다음 22번 가봅시다. 22번. (22번도) 내가 바로 설명할게요. 22랑 21이겠지? 같은 아이디어로 풉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라는 게 뭔데요? 그러면 그치? 22, 21. 22가 뭐냐면
삼각함수가 닮음 성질이 있어. 닮음 성질. 그 닮음이 도형의 닮음은 아닌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주기를 조절한다고 하잖아. 주기. 근데 그 주기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축소시키는 의미입니다. 축소시키는 의미. 그러니까 sin EX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기가 뭐 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sin EX는 정상적인 그래프 sin X를 압축시킨 거야. 절반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sin X 그래프에서 내가 X는 2파이를 집어넣어야 관찰되는 현상이 sin EX에서는 X만 파이를 집어넣어도 관찰이 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발생하는 사건을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원래 정상적인 그래프에서 2파이에서 발생하던 현상이 sin EX는 파이에서 발생해. 모든 일의 발생 시기가 다 앞당겨진 거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sin 3분의 4x는 그러면은 앞당겨지는 이 2가 2x를 했더니 절반으로 앞당겨졌죠? sin 2분의 1x 하면 뭔데요? 늘어져. 연장이 돼. 연기가 돼. 그럼 sin 3분의 4x는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면 4분의 3배가 된 거야. 그러면 4분의 3배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던 그 지점에 4분의 3이 되는 지점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 그 현상은 y좌표야. 출력은 y좌표야. sin 3분의 4x가 되건 sin 4x가 되건 출력이 바뀌진 않아. 출력은 똑같아. 왜냐면 sin x 값은 높이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시 sin 3분의 4x는 어떻게 이해해라? 정상적인 그래프에서 뭐가 발생하던 애들이 발생하던 현상이 4분의 3 되는 지점으로 다 옮겨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면 22번을 다시 볼게. 22번에 식이 뭐 복잡하게 나와. 사인 어쩌고저쩌고 탄젠트 AX죠? 그럼 봐봐. 탄젠트 AX인데 나 조건을 봐. 나 조건이 왜냐면 Y좌표거든? 이 Y좌표가 발생하는 현상은 안 바뀌었어. 그치? 나좌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탄젠트 그래프를 그렸다고 쳐.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주기가 세팅되고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주기가 세팅되고 어떤 두 점을 이었을 때 두 AB 어떤 직선의 기울기도 몰라. 기울기도 그냥 냅둬. 이렇게 이었을 때 요 점의 Y좌표하고 요 점의 Y좌표의 곱이 뭐가 나온 거예요? 곱이. Y좌표의 곱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왔지. 그러면 그 말은 우리 탄젠트 원래 그래프에서 봐. 탄젠트 세타 더하기 몇 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랑 탄젠트 세타랑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돼. 그죠? 그러면 탄젠트 지금 내가 그린 게 뭔데요? 기본 그래프야. 내가 그린 건 기본 그래프인데 기본 그래프에서 Y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현상이 있을 거야. 그럼 탄젠트 AX는 뭔데요? 그 현상을 압축시키거나 늘린 거야. 근데 그 현상을 압축시키거나 늘리면서 뭐가 바뀌냐면 가로가 바뀌어. 왜? 똑같은 아까 말했죠. sin EX, sin X 봐. sin EX 이렇게 늘어지느냐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되느냐잖아. 높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높이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네모였다면 동일한 높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2분의 1 네모로 바뀌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저런 현상이 발생했지. Y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현상이 어떻게 되면서 AX배만큼 뭐 하면서 줄어들면서 기울기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압축이 되겠네. 가로 방향의 압축이네. 맞죠? 가로 방향의 압축이 되면서 기울기가 원래 마이너스 1이 아니었는데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이해됐나요?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계속 가볼게. 그러면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하고 얘가 삼각형 O라고 하거든. 그러면 C는 누가 있어? C는 어디 있지? C는 뭐야?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해. 그러면 삼각형 누구랑? OAC의 넓이랑 삼각형 OAB의 넓이가 몇 대 몇이라고 돼 있어요? 얘가 AOC, 얘가 ET, 얘가 몇 T라고 돼 있지? K, 2K, 3K라고 봐도 돼? 비율?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이 가로 방향의 비율도 무슨 압축이 될 뿐이지, 가로가 압축이 될 뿐이지 비율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 닮음이랑 약간 달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냥 압축한 거야. 이렇게 막 우리가 여러분은 그쵸 말뚝밖에 하나 요즘도 네 그러면은 짜부가 되듯이 찌부가 되듯이 압축하는 거야 압축.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때문에 허리 다쳐서 네 우리 때도 물놀이 같은 거야. 물놀이를 해도 그쵸 룰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룰을 안 지키고 강하게 하는 애가 있으면 꼭 다치는 애가 1년에 한 명은 나올 거야. 지금은 못하게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결론을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A점의 좌표를 내가 ET라고 합시다. 요거 2대3 맞나요? 맞겠지? AOC가 2배, 삼각형 AOB가 3배. 그럼 여기는 ET에서 3배 더했으니까 여기는 몇 T가 되죠? 좌표가? 5T가 되지. 그럼 2T에다 몇 분의 파이를 더한 것이 2분의 파이를 더한 것이 5T지. 맞아요? 그지? 그러면 5T가 나오면은 요거 계산하면 T 값 나와 안 나와? 3T는 2분의 파이니까 T는 몇 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네? 그럼 T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일 거고 그쵸? 그러면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높이가 얼마야?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인가요? 루트 3? 그러면 탄젠트 3 여기를 그럼 적을게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이겠죠? 그럼 여기는 뭐 콤마 관심 없어.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자, 그러면 세로 길이는 지금 현재 몇 루트 3이죠? 세로 길이는 현재 몇 루트 3? 몇 루트 3? 2루트 3이지. 그지? 그러면 가로 길이는 지금 현재 얼마인데? 여기가 결국 필요한 3분, 가로 길이는 몇 분의 파이죠? 요 간격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였지. 그럼 이제 끝났어. 탄젠트 AX가 2분의 파이를 압축하겠지. 2분의 파이를 얼마만큼 압축해요? 그러면 2분의 파이의 몇 배만큼 압축이 돼? A분의 1배 압축이 되겠죠? 그렇게 압축된 길이가 몇 루트 3이면 돼? 2루트 3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조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천천히 보세요. 요거까지 할게요. 23, 24는 봐서 저쪽 다음 그걸로 이어서 할게. 원래 내가 편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 휴가 가느라고 문제지를 미리 받아간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또 집어넣을게. 추가 문항으로도 주고, 네, 추가 문항으로 줄게. 4번 프린트랑. 4번 프린트를 잘라야겠네, 조금. 요거 하면 21번이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어려운 겁니다. 21번은 똑같은 아이디어로 조정해보면 돼. 어떻게 조정할지는 내가 얘기를 할게. 아이디어를 잘 떠올려봐. 그러니까 닮음이랑은 달라. 그냥 그 짜부가 된다는 게 맞아. 왜냐면 닮음은 다 같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높이도 줄어들고 길이도 줄어들고. 근데 그 닮음이 아니라 높이는 출력은 고정시킨 채로 뭐만 줄여? 가로 방향만 줄여. 그죠? 근데 21번은 그 아이디어를 21번은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해. 그죠? 동일한 아이디어를 21번에 적용하는데 21번 식을 적어볼게. 8분의 루트 3에 얼마가 돼? 탄젠트 파이 x가 되면 이 말뜻은 가로 방향으로는 파이분의 1배로 줄여. 그치? 그러니까 2파이는 탄젠트 파이 x에서는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이니까 2라는 지점에서 그 현상이 나타날 거야. 그 다음에 8분의 루트 3은 원래 y좌표에 나타나던 출력을 8분의 루트 3으로 줄여. 둘 다 줄여. 가로는 8분의 1로 압축하고 세로는 뭐로 압축을 해? 8분의 루트 3으로 압축을 해. 그게 어떤 그래프냐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만 그려 놓을게. 그러면 그림만 그려 놓으면 탄젠트 x가 있을 거고 탄젠트 x 또 있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랑 만났대. 그럼 여기는 어떤 직선이 있었겠지, 그지? 어떤 직선이 있었으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분의 2였대. 그치? 이게 탄젠트 파이 x 8분의 루트 3 파이 x라고 쳐. 이게 y는 얼마? 마이너스 x 더하기 k인데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 분의 몇이었다? 2분의 루트 2였다. 그러면 지금 조정된 거리가
조정된 거리가 2분의 1, 세로 거리도 몇 분의 1? 2분의 1. 조정된 거리가. 그치? 그러면 2분의 1은, 원래 그래프에서는 그럼 어떤 거, 2분의 1은 몇 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 된 거야? 8분의 1이 돼서. 그럼 거꾸로 돌리려면 8배 해. 그럼 원래 원본 그래프에서는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났을 겁니다. 그럼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지점에 높이차가 있겠지? 그치? 그 높이차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이 2분의 1은 몇 배로 압축된 거야? 8분의 루트 3으로 압축됐겠지? 그러면 원본 그래프에서는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8이었겠지? 그럼 원본 그래프에서 방정식을 풀어. 네. 푸세요. 21, 22번은 곰곰이 잘 생각해봐. 그죠? 얘를 변형된 그래프에서 미지수를 끌어안고 좌표를 세팅해서 푸는 게 풀어도 돼. 복잡해. 힘들어. 네. 됐으면 알아서 20 몇 번까지, 22번까지 완료된 사람은 퇴근해도 괜찮습니다. 23, 24는 저쪽 금요일 날 이어서 할게. 넣어둘게. 직접 계산해서 답이 나와야 돼. 아까 19번은 높이차 이용해서 답이 나와야 되고, 그죠? 대수 처음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꼭 내가 적은 거를 정리를 잘 해야 돼.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물어. 내가 지금 좀 빨리 설명하긴 했어. 예전에 말했던 거라서. 가세요. 수투 다 풀어. 네. 미적 1이지.